안녕하세요. 철도경제신문 개공기자 박장식입니다. 지난주에 올라왔던 GTX 영상 또 잘 보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와, 스튜디오가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KTX 모형도 있고 KTX 도자기도 있고 굉장히 좋은 스튜디오입니다. 앞으로 여기서도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로 와서 하려는 주제는 뭐냐? 총선이 이제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일주일. 벌써 일주일이에요. 막 2월, 3월만 해도 뭐 누가 공천이 됐네, 누가 뭐 공약을 냈네 이런 거 같은데 벌써 총선이 일주일 앞입니다. 그런 총선 일주일 앞을 두고 교통공약 뭐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요. 당장 공보물 집에 오신 거 받아 보시면은 여러 정당에서 뭐 비례대표 후보도 내고 그리고 지역구 후보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후보들이 또 내놓는 공약들 중에 대표적인 게 교통 관련된 공약이 있잖아요. 특히 철도 이런 공약. 그런데 그 공약들 중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지하화, 그리고 두 번째가 GTX, 세 번째가 트램인데요. 트램. 세 가지 정말 많습니다. 예, 정말 내놓으신 후보분들도 많고, 뭐 GTX 역을 하나 더 건설하시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고, 우리 집 앞에 철도 시끄럽습니다. 지하로 묻어버리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공약들 좀 얼마나 좀 타당성이 있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하화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그리고 많은 당이 우리 지역 앞에 철도가 시끄럽다, 뭐 아니면 우리 지역 철도가 뭐 양 지역을 단절한다 이렇게 해서 지하화를 시키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또는 뭐 건물을 짓겠다 이러시는 공약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정부 출자기관,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채권을 뭐 50조 원을 만들어서 지하화 예산에 필요한 돈을 만들겠다. 아니면 그 위에다가 개발을 추진해서 건물을 짓고 그 비용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았는데 사실 보면은 어 맞나 싶은 내용이 좀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왜냐면요, 얼마 전에 동탄신도시 지나는 경부속도로가 완전히 지하화가 됐습니다. 1.2km를 지하화를 하면서 4.7km를 직선으로 쭉 뻗게 하는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원래 여기에 투입될 비용 4,300억 원 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도 늦어지고 뭐 이런저런 사정이 생기면서 비용이 늘어나서 지금은 4,906억 원이 최종적으로 투입이 됐다고 나와요. 그러면 1.2km 고속도로 지하화하는데 뭐 직선화 비용을 같이 계산을 했겠습니다만 4,900억 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뭐 시내철도 40km 지하화하고 뭐 시내철도 특히 경부선 용산에서 구로까지 선로가 6개요. 6개. 6개. 그거 다 지하화하는 비용 어 그거 갖고 되려나 싶은 이런 부분도 많아요. 첫 번째 문제가 일단은 정부에서는 지하화를 위해서 채권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채권을 뭐 정부 출자기관, 공기업 이런 데서 한다는 건데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이런 곳에서 채권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건데 그 채권이 50조 원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갚을 돈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채권은 바로 갚아야 돼요. 그리고 국내 철도 관련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적자폭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 부채들을 추가로 안고, 그러고 만일 사업을 추진했다가 민자 사업자 쪽에서 우리는 이거 사업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그 50조 원 채권 맞는 게 바로 갚아야 될 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내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화를 하는데 이 지하화라는 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거쳐서 목적지로 가는 손님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요. 지하화 공사를 하는데 서울은 일단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지하화를 위해서 따로 다른 데다 공사를 할 만한 부지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연약 지방 만나면 뭐 강 밑을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이 지역을 지하화하기 힘든 상황이 있거나 하면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당성도 높지 않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공사를 하다가 뭔가 사고 같은 게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을 지하화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지역의 시민들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하화를 통해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열차가 막 배차가 15분이 된대. 아니면 여기 운행을 하루 동안 중단한대. 이러면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일 지하화 공사를 하다가 채권 50조를 다 만들어서 지하화 공사를 시작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공사 비용은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재값이 오를 수가 있고요. 물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초과하면 기존에 있던 사회간접자본 SOC라고 하는 예산을 빼서 써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을 빼서 쓰는 만큼 이미 지어지고 있던 교통소외 지역에 들어갈 지하철, 철도, 도로 이런 공사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비가 투입되는 공사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화 공약 같은 거를 할 때 이미 뭐 다 하실 분들은 하셨겠지만 실제 추진을 할 때 그 공약들이 어느 정도로 지켜지냐,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으로 지하화를 하겠다 이런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뭐 산을 지나는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지하화하겠다, 뭐 40km, 50km를 지하화하겠다 이런 공약은 좀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GTX입니다. GTX A 노선 지난 3월 30일에 개통했어요. 지난 3월 30일에 개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젠 또 출퇴근 시간에도 탑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GTX 우리 동네에서도 타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위해서 공약을 하신 이 후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A 노선, B 노선, C 노선, 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노선은 사실상 모든 역의 추가가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 구간 역 추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GTX A 노선의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특별시에서 광화문역이나 시청역에 GTX를 추가 정차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광화문, 시청 이런 데서 GTX 타고 내릴 수 있으면 소요시간 더 짧아지고 더 편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 부분이 예산이나 다른 문제에 의해서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추가역이 있어요 라고 하실 텐데, 창릉역 딱 하나입니다. GTX A에서는 그래요. 왜냐? 창릉역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이에요. 창릉 신도시. 정책적으로 무언가 만들어질 때 외에는 사실상 추가역이 만들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어지고 있는 노선의 역을 추가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요. 추진 상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려운 공약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연장 공약인데요. 연장. 기존 철도를 활용한다는 가정하에 연장 공약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춘선을 경유하는 GTX B노선 춘천 연장은 다른 뭐 추가적인 공사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열차만 추가로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교적 덜 들어갑니다. 이런 공사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신규 철도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역을 연장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그재그로 만들어서 GTX를 연장하겠습니다, 이거는 GTX 취지에도 안 맞는데, 지그재그? 이런 공약 빼면은 한번 이런 공약은 한번 믿을만하다. 다만 이것도 4년 임기 내엔 어렵다. GTX A 공사 7년 걸렸어요. GTX B, C 인재 삽뒀습니다. 추진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여러분이 유권자로서 한번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트램 공약이 있습니다. 지하철보다 공사비용 저렴하지, 친환경적이지, 그리고 계단 타고 열차 타러 갈 필요 없으니까 보행자 입장에서 좋지, 그런가? 근데요,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다른 공약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주류였던 철도 관련 공약 뭐가 있었습니까? 경전철 공약이 있었어요. 경전철, 지하철보다 공사비 저렴하고 친환경적이고 계단도 좀 덜 할 수 있다. 뭐 저심도 노선 만들면 계단도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경전철 공약 많이 나오나요? 예. 경전철 공약 많이 안 나오죠.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적자 보전 관련된 문제로 개통 10년이 지난 지금도 막 문제가 되고 있고, 뭐 그게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트램은 필연적으로 기존 도로를 쓰던가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땅 위를 그대로 달려야 되니까요. 이런 문제가 뭐냐? 도로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이미 차를 운전하거나 버스를 타던 분들은 트램 때문에 출퇴근이나 이런 시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추진되는 트램 중에서도 도심에서는 뭐 길이 좁은 데서는 지하에다가 추가로 선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하철이랑 다를 게 뭐야? 좀 이상해요. 예, 지하철이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뭐 지상에 전용 선로가 있는 구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 트램이 지나가는 이 길은 트램하고 버스만 지나갈 수 있어요 라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든지, 이런 게 없으면 사실 트램이 교통 정체를 더 빚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차선 못 바꿔, 노선 못 바꿔, 전기 써. 지금 서울이나 뭐 전국 어디서나 다 다니는 전기버스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차선도 못 바꾸고, 그리고 트램을 실제로 추진한 사례도 아직 딱 하나입니다. 삽떠서 공사하고 있는 사례,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위례선밖에 없어요. 그 노선도 굉장히 많은 구간을 전용 구역으로 통과하고요. 도로를 겸용하는 구간이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례선을 두고 뭐 대중교통을 더 좋게 할 수 있다, 트램의 효과가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도로망과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그런 노선이 위례선이고, 뭐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 트램 부지 굉장히 잘 잡아놨습니다. 도시를 또 지나가다 보면은 트램을 위해서 미리 빼놓은 중앙분리대 시설이 막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지가 없는데 트램을 막 추진하겠다, 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거, 경전철은 사실 교통 흐름에 방해는 안 됐거든요. 경전철은 도로 흐름에 방해라도 안 됐지, 얘는 많이 될 텐데. 아무튼 예, 어느 정도 좀 대책을 갖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트램도 도로 위를 달리는 거예요. 얘는 도로 위에 혼자 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공약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어쨌든 세 가지 공약들, 뭐 트램부터 GTX, 지하화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이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 뭐 기찻길, 고속도로, 뭐 사회 간접자본 이런 거에 배정된 예산이 1년에 총 어느 정도냐? 26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250명이 좀 넘어요. 그러면 이거를 나누기를 하면요, 1인당 1년에 갖고 올 수 있는 최대 예산이 1천억 원 정도라는 겁니다. 뭐 내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더 가져오실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공약 들고 오는 거 보면 조 단위가 넘어요. 조 단위가 넘는데,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 공약들 지금 계산해보면 뭐 100조가 넘네, 뭐 100 몇십 조가 넘네, 이런 소리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잘 공약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보 여러분께서도 이번 총선 늦었어요. 이번 총선 늦었고 다음 총선에 이제 공약 내실 때는 더욱 신중한 공약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권자분들께서도요, 이번 총선 때부터 한번 판단을 해 주셔야지 다음 총선 때 더 현실적이고 좋은 교통 공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스튜디오 콘텐츠 처음 진행해 봤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현장도 많이 나가고, 스튜디오에서도 뭐 많은 좋은 촬영 해 볼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 올라오는 철도경제신문의 모든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경제신문의 박장식 개공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